사실을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식으로 취재를 요청하고 집안을 확인하는 겁니다. 어머니!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희 집에서 왔는데 잠깐 말씀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아, 이거 못 옵니다. 지금 개가 이리 많아가지고 개들이 개 잘못하면 물릴 수도 있으니까 돌을 못 떨어집니다. 아 그래도 저희가 한 번만 조심해서 들어갈게요. 못 떨어집니다. 네? 사람도 못 떨어게 해. 정중하게 거절하는 할머니에게 한 번 더 부탁을 드렸는데요. 아버님이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그래 하면 되기는 되는데 저쪽으로 둘러 가야 되는데요. 어디로 가면 돼요? 저쪽으로 가야 되면 일로는 못 떨어고 절로 가야 됩니다. 예상과는 달리 쉬이 문을 열어주는 할머니. 피할 이유가 없기 때문일까요? 거리낌 없이 제작진을 집 안으로 안내하고는 개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개들이 살고 있다는 마당까지 선뜻 공개하는데요. 역시나 그곳엔 수십 마리의 개들이 있었습니다. 잘못하면 물릴 수도 있습니다. 이거 어머니한테 붙어갔는데요? 예. 소문대로 모두 백구라 불리는 토종견. 꽤나 덩치가 있는 녀석들이었는데요. 똑같이 생긴 녀석들을 어디서 골라와 모아놨는지 집안까지 그야말로 백구 세상입니다. 정말 돈 때문에 키우는 건지 조심스럽게 소문에 대해 물었는데요. 개 이렇게 해가지고 개 팔라고 돌았다고 처음에 굉장히 막 우여져서도 뭐라 하고 이 팔라 그랬으면 벌써 뭐 한 2, 3년 전에 팔았지. 할머니는 억울하다는 반응입니다. 개가 늘어난 건 할머니가 의도한 일이 아니라는데요. 공주야. 뭐 여기 밖에 있는 개와 여기 안에 있는 개가 뭐 분리가 돼 있어요? 예, 주로 암컷을 안내달라고 수컷들은 안 들랍니다. 5년 전 안쓰러운 마음에 데려와 키운 유기견 6마리가 교배에 교배를 거듭하며 4배 가까이로 늘어난 거랍니다. 이게 다 몇 마리인가요? 이게? 22마리입니다. 달래 이거 데리고 온 거 다 죽고 이거 한 마리 남았어요. 이것들이 새끼고. 22마리의 개가 모두 한 핏줄이다 보니 백구 대가족이 된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는 할머니는 식구가 더 늘어날까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여기. 그런데 그 순간 순식간에 벌어진 상황. 소란과 동시에 제작진이 주저앉고 마는데요. 물이 있어야. 낯선 사람들의 방문에 개들이 예민해진 탓일까요? 제작진의 다리를 물고 말았습니다. 지금 요런 데 살짝 묻는데 오늘. 물어요, 물어. 워낙 힘이 센 녀석이다 보니 상처가 꽤 깊었는데요. 서둘러 응급처치를 하고 다시 찾아간 할머니의 집. 그런데 집 앞에 누가 있습니다. 잔뜩 화가 난 모습인데요. 안 된다 이거 이래가지고 안 된다. 개장사한테 팔고 쳐라 이거 안 된다. 이게 뭐야 이게 뭐냐 말이야. 문도 있어. 어? 빨리 팔아라 하니까 빨리 팔아. 당장 개를 팔아치우라며 화를 내는 남자. 지금 뭐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조강지처 아닙니까 마누라 조강지처인데 몇 년째 저러고 있다고 저러. 아이고 쫓겨났다니까 내가 들어가지도 못한다니까. 사람이 그냥 사는 집에 개가 점령해 있으니까 사람이 들어가지도 못하잖아. 개 때문에 나가 사는 남편이라는데요. 아이고 자석하고 남편보다 뭐 개들하고 그냥 식구가 돼가 사니. 개가 뭐 엉망진창이다. 그 얼른 글로 가노. 예, 저쪽으로 삥 둘러가 들어오세요. 집안을 점령한 개들 때문에 집은 버리고 나갔지만 아내까지 외면할 순 없어 2, 3일에 한 번씩 찾아온다는 할아버지. 올 때마다 나오는 건 한숨뿐입니다. 이게 사람 완전 개집이지. 이게 사람 사는 집 아닙니다. 이게. 개집이에요 개집. 이거 안 봐도. 이 손도 개가 다 뜯어먹었네. 주방도 못 써요. 추운 겨울 난방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버린 집은 멀쩡한 곳은 찾기가 어려울 정도인데요. 과연 이런 곳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건지 걱정스럽습니다.
수건 꼬라지 이거 뭐. 보다 못한 할아버지가 오래전 고장난 가스레인지를 고쳐주겠다 나섰는데요. 할아버지의 손이 닿으니 뚝딱 해결입니다. 잘한다. 오나. 그래. 아, 잘한다. 지금 이제 5년밖에 안 됐는데 이 뭐야 이거 완전히 폐가 다 됐었잖아. 할아버지에게 이 집은 특별한 곳입니다. 목사로 살아온 할아버지.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위해 전 재산을 바쳐 마련한 집이기 때문인데요. 그런 곳을 개에게 빼앗겼으니 황당하기만 한 할아버지. 맛있는 거 사왔네. 맛있겠네. 좋아하는 거 알고. 크림빵 당신 좋아하잖아. 우리 크림 좋아하지. 언제까지 이렇게 살려나 우자라 강. 응? 당분간은 어. 해결책이 없다. 데리고 있어야지. 부부가 뭐 별거나 마찬가지네 뭐 완전히. 이혼만 안 했지 별거나 마찬가지네 뭐. 항원이 예쁘게 아름답게 건강하게 살아야 될 거야. 추하게 살지 말고. 응? 걔 돌보면 추하게 사는 건가? 그게 뭐야 자기 몸을 돌보지 못한 게 추해졌잖아. 아무리 설득해도 쉽게 마음을 돌리지 못하는 할머니. 아예 처음부터 안 만들어야지. 개 문제만 아니면 사이좋은 부부는 됐다 말. 이렇게 매일 원치 않는 이별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때리지 말고. 잘 가세요. 할머니라고 마음이 편한 건 아닙니다. 아쉬운 마음은 크지만 그렇다고 개들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데요. 요거는 이런 게 다른 거는 가만히 있고 요거 대표를 짓는 거. 대표를 한 마리 짓고 저거는 눈물. 하도 눈물 이렇게 흐르고 요거는 이제 우리 제일 웃음을 많이 주니까 요거는 봄이라고 짓고 예. 요 아야 보지. 마치 자식 대하듯 다정하게 개들을 대하는 할머니. 자꾸 그 똥을 내 보기는 똥을 잘 못 넣는 것 같아. 아픈 개들은 할머니가 특히 더 마음을 쓰는 녀석들입니다. 공주야 우리 공주야 아야 했었잖아. 공주야. 할머니에게는 아픈 손가락이나 마찬가지. 처음에는 조금 나았었는데 이제 세월이 가다 보니까 저렇게 돼. 내가 비명을 지르게 됩니다. 쟤는 비명 안 지르는 게. 너무 힘들어.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한 덩치 하는 녀석들이 22마리나 되다 보니 배설물을 치우는 일도 제법 고될 텐데 방이 들어가는 게 아무 말이야 이게. 녀석들이 얼마나 예쁘면 고령의 나이에도 힘든 내색도 없이 해냅니다. 그러다 보면 언제나 때늦은 식사를 하게 되는 할머니는 이마저도 얼마 먹지 못하고 배고프다고 지저대는 개들에게 나눠주고 마는데요. 제일 많이 짓는다 콩아. 녀석들 먹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부른 걸까요? 아직 때가 멀었는데 마당의 개들에게도 먹이를 챙겨주기 시작합니다. 차례로 하나씩 받던 녀석들. 그런데 갑자기 내가 더 먹겠다 싸우기 시작하는데요. 왜 그래 왜 이런 말이 다 하냐. 너. 그래 왜? 몸집이 큰 녀석들끼리 물고 뜯고 싸우다 보니 싸움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피투성이가 된 녀석들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살찌예. 다친 녀석들에게 약을 발라주는데요. 약 받아. 어찌나 반항이 심한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바탕 소동도 마무리되나 싶던 그때 이웃 주민이 찾아왔습니다. 아주 집에 있습니까? 응가라면 이웃에서 참아라. 아이고 그래 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지금. 그래 야들이 지금 너무 많아 좁은 공간에. 예, 그래 예. 야들도
이거는 아줌마 가서 개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학대 수준이라요. 예. 우리 이웃에서 괜히 자꾸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그래, 아줌마가 좀 어떻게 좀 조용하게 그래 좀 해줘. 그런데 항의를 하던 주민이 뜻밖의 제안을 하는데요. 공간이 적잖아. 야들이 스트레스마다 가는데 새끼거든 한 마리 있어 넓은 데서 내가 잘 키울게요. 새끼거든 좀 적은 거. 한 마리 내가 넓은 데서 잘 키울게요. 그러면 야들도 공간이 좀 넓어지고 좋을 거 아닙니까? 그 얘기는 예. 내가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데 잘 키워야 돼. 여기서 키우는 거지 안 낫겠습니까? 낫지. 딱 잘라 거절하는 할머니. 이유가 있습니다. 강아지야 정말로 가족처럼 동반자 같이 키우면 얼마든지 주지. 한번 줬어요. 한번 줬는데 그 여름에 살아보고 없지. 할머니가 개들을 돌보는 동안 갈 곳 없는 할아버지는 딸의 전셋집에서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아들 둘에 딸 하나, 네 식구가 살고 있는 집에 살림은 할아버지 몫이라는데요. 설거지 아침에 하려다가 밀린 거 설거지 합니다. 설거지. 주로 아버님이 그러면 집안일 하시는 거예요? 해야지 어쩝니까. 마누라가 없으니 내가 해야죠. 이렇게 할머니 대신 바쁜 자녀들의 뒷바라지를 한 지도 어느덧 5년째입니다. 우리 애가 6시에 나서 세수하고 그래 딱 후라이 한 개 먹고 커피 한 잔 마시고 그 출근합니다. 아침도 안 먹고 출근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또 늦게 9시, 10시 되면 우리 애 오기 전에 내가 잘 수 없잖아요. 그럼 올 수 있도록 찌개도 데워놓고 다 준비해놔줘야지. 익숙해졌나 싶다가도 문득 아내의 빈자리가 아쉬운 할아버진 개만 챙기는 할머니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요? 무슨 일이요? 돈 내가 무슨 돈이 있어요? 당신이 알아서 해야지 내가 왜 하노? 개 문제는 뭐 내가 이야기만 하면 썩을 발칵 내면서 내가 알아서 한다 하고 당신 알아서 해야지 뭐 이제. 당신 말에 당신 책임져야지. 수술은 무슨 수술해야? 그 뭐 식구들도 없이 뭐 혼자 가서 살면서 뭐 당신 알아서 마음대로 해놓았는데 뭐 그런 건 나한테 이론하노. 반찬하는데 다 탄다. 그 개 문제는 나한테 일대 타짜지만 내 이야기하지 말라고. 당신 알아서 해요. 에? 누구보다 가정을 소중히 여겼던 아내인데 갑자기 왜 이렇게 변했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자기도 개한테 사로잡혀 있는 거라. 결단도 못 내리고 그렇다고 문제가 생기면 해결 능력도 없고 자기 혼자 개 키운 것 같아도요. 내가 3분의 1 내지 50% 내가 같이 키워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누라 고집하는데 내가 웃잖아. 혼자 놔두면 너무 고생하는데 그러고 해준 거라요. 그날 저녁 할머니는 인근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기 좀 나온 거 있으니까 가져갑니다. 22마리의 개를 먹이는 게 쉽지 않은 할머니는 예, 고기 좀 나온 거 있으니까 오늘 많이 나왔네. 예. 아저씨 오늘 이렇게 남은 고기를 구걸하러 다니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고기 어디 있어요? 아우 많네. 예. 아이고 얼어갖고 여는 너무 좋다. 아이고. 노령연금에 자녀들이 주는 용돈을 다 바쳐서 사료를 사도 개들을 건사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삶아가 주면 우리 개들이 잘 먹으니까 먹는 거 보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렇게 발품이라도 팔아 양손 가득 고기를 가지고 돌아가면 가장 먼저 아픈 개부터 살피는 할머니. 아야, 어디 갔나? 공주야, 공주야. 아야 숨잖아. 아야 했어요. 아야 했어. 내 우리지겠어요. 사다 넣기 내가 얼마나 그새 더 나빠진 건 아닌지 공주야 잘 있었어. 그래 아이고, 우리 공주 이제 수술해가 나서야 되는데. 돈이 없어 수술을 해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뿐인데요. 할머니가 멀쩡한 가족 품을 놔두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이유는 뭘까요? 아프게 주는 거, 돼지 살코기에 아픈 걸 또 챙긴다 아닙니까? 또 많이 먹고 이러면 좀 나을까봐.
작게 잘라 사료에 섞어 먹이는 게 보통. 큼직하게 자른 고기는 아픈 녀석들을 위한 특별식으로 따로 빼둔다는데요. 이렇게 많이 먹는데도 살도 안 찌고 계속 아프다고 비명을 질러요. 아프다고 뒤에서. 다른 녀석들이 뺏어 먹지 못하게 아픈 녀석의 식사까지 따로 챙기고 나면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됩니다. 수시로 나가려는 녀석과 들어오려는 녀석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매캐한 연기를 맡아가며 지난밤 구해온 고기를 가마솥에서 일일이 삶아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요. 몸 안 된다 봐라. 이빨 상한다. 고기 냄새에 달려든 개들을 위해 뜨거운 고기를 맨손으로 식혀주는 할머니. 우리 봄이 많이 먹어. 자 여기는. 정성도 이런 지극정성이 없습니다. 오후 3시가 되자 급히 나갈 채비를 하는 할머니.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빨리 가야 되는데 4시간도 정해지고 있고. 가자. 외출하기 전 사료를 챙기는 사이 마당으로 탈출해버린 녀석. 빨리 온나. 늦구만어. 난 솔직히 다 먹어. 혹여나 싸움이라도 날까 불안하던 그때 아니나 다를까 한바탕 싸움이 시작됐는데요. 겨우 녀석들을 진정시키고 출발하려던 순간 달리야. 달리야. 뛰지 말고 놀아라. 잘 되고 있거라. 싸우지 마라. 싸우지 마라. 내 기척이 가꾸리. 덕분에 늘 불안한 마음으로 외출하는 할머니는 결국 마지막까지 이렇게 달리고야 맙니다. 매번 이렇게 전쟁을 치르며 외출을 하면서도 마음속엔 온통 집에 두고 온 개들 걱정뿐인데요. 집에 갈 때까지 들끼 싸워서 다칠까봐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이 되는. 그럼에도 개들을 두고 집을 나설 수밖에 없었던 할머니. 둘째 아들이 생일이라서 생일 준비 좀 해놓고 그래 먹이 가지러 가려고. 서둘러 가족들이 사는 집에 도착한 할머니. 뭐가 그리 급한지 시간부터 확인합니다. 지금 3시 54분이니까 2시간 한 30분 동안 생일 준비해놓고 가지러 가면 되겠어요. 1년에 하루뿐인 아들의 생일을 준비하면서도 마음은 온통 개들에게 향해 있는데요. 대가리 우리 개들 줄까? 1시간 남아. 계속해서 시간을 확인해가며 쫓기듯 생일상을 준비하던 그때 케이크를 준비해 돌아온 남편과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딸까지 생일상 준비를 돕기 시작하는데요. 아주 오랜만에 가족이 모여서일까요? 요리하는 엄마 옆에서 딸이 애교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걔가 빨리 정리돼야지 엄마하고 같이 살 수가 있는데 그게 문제예요. 시집 가야지. 아 저는 시집 못 가도 상관없는데 같이 살고 싶어요. 식구끼리. 엄마표 음식이 대체 얼마만인지. 기뻐하는 가족들과는 달리 외투까지 입고 식사를 시작하는 할머니. 뜨겁지도 않은지 김이 펄펄 나는 죽을 급하게 먹습니다. 엄마 좀 천천히 먹고 좀 해라. 급하게 먹으면 안 좋다. 알았다. 천천히 먹을게. 이상하게 엄마를 잠깐 봤는데도 자꾸 엄마가 보고 싶고 시도 때도 없이 엄마 생각이 나고 막 그래요. 엄마로서 다 할 일을 못하고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막상 걔한테 가면은 걔 보면은 또 걔가 불쌍해서 또 정리하지 못하겠어요. 죽을 먹는 사이 메인 요리인 코다리찜이 완성됐는데요. 마음이 급한 할머니는 자꾸 시계만 쳐다봅니다. 마음이 조급해가 혹시나 늦을까 봐요.
초조한 할머니 때문일까요? 준비도 덜 됐는데 부랴부랴 가족들부터 불러 모으는 할아버지. 초에 불을 붙이기 무섭게 조촐한 생일 파티가 시작되는데요. 당신은 안 되라. 됐다, 내 서서 할게. 자,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호 생일 축하합니다. 끄라. 노래가 끝나기 무섭게 속전속결로 끝난 생일 파티. 지금 가면 되겠다. 생일인데 그만 오늘 하루 쉬면 안 되나? 오늘 하루 쉬면 개들이 먹을 게 없다고. 가야 된다. 그러니 개를 빨리 없애야 된다. 그만. 아쉬워하는 가족들을 뒤로하고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내하고 사는 게 아니라 개하고 사는 거라. 개하고 살아요. 나는 완전히 뒷전이고. 가족들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개들의 귀여운 재롱에 푹 빠져있는 할머니. 하지만 그녀가 개들을 가족처럼 소중히 여기는 동안 정작 그녀의 가족들의 마음은 외면받고 있었는데요. 할아버지가 은퇴 후 여든의 나이에도 쉽지 않은 목공 일을 배우고 있는 건 노후에 온 가족이 한 집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었던 바람 때문이었습니다. 내 나이에 취업은 안 되고 그냥 창업을 하든지 나중에 뭐랄까나 공방을 차리든지 그냥 가만히 앉아서 거실에서 TV나 보고 앉아있는 노인이 되고 싶지 않아요. 계획대로라면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보내고 있을 노년. 애들 조금 좀 시원찮아가지고 홀로서 이제 너무 미급해요. 내가 다 해줘야 돼. 할아버지는 홀로 아픈 두 아들을 돌보고 있다는데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할머니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좀 앉으세요. 교회 목회 생활을 하면서 좀 어려운 일들도 많았고 물질과는 상관없는 생활을 하고 그 교회 일을 하면 내 눈물 납니다. 어려운 목회자의 아내로 43년간이나 살아왔던 할머니. 말 못할 상처가 많았습니다. 어려운 생활 가운데서 우리 큰아들은 군에 가서 철모 있기에 그걸 가지고 뒤통수를 탁 때려줬답니다. 정말로 앞길이 창창했는데 갑자기 저 정신분열증으로 저렇게 되었고 내 마음속 깊은 곳에는 그런 게 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 앞에서 늘 희생하며 지쳐가던 어느 날 길 잃은 강아지를 돌보며 마음의 위안을 얻게 됐다는데요. 마음속에 상처가 있는 건 나도 의식을 못했지 이제. 못하면서 강아지를 만나면서 애정을 쏟고 뭐 사랑을 주고 이래 하다 보니까 나는 그때부터 조금 치유가 된 것 같아요. 하지만 더는 안 됩니다. 22마리의 개들과 함께라면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방법을 찾기 위해 수의사 선생님과 함께 개들의 상태를 살펴봤는데요. 이게 자궁탈이에요, 이게요. 예. 예. 얘 말고는요. 예. 그또 아픈 애는 없나요? 자꾸 똥을 못 누는 것 같아요. 변을 못 보는 것 같아요. 예, 못 보고. 얘도 들어갈까요? 예, 예. 밤에 비명을 굉장히 많이 질러요. 아, 변비네. 변비라 예. 예, 이게 지금 변이 이만해요. 예. 예. 당장 병원으로 데려가 검사를 해야 한다는데요. 그래 병원에 간다 병원에 아야 하는 거 낚으러. 아야 했지? 병원으로 이동하는 순간에도 할머니는 집에 남겨진 개들이 걱정입니다. 먹이를 좀 많이 던져주고 와야 되는데. 아픈 녀석들은 더 걱정인데요. 내 눈 감고 있어. 혹시나 아픈 녀석들이 놀랄까 품에 꼭 안고 달래주는 할머니.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정밀 검사를 시작했는데요. 제발 큰 문제가 아니길 기도하며 기다린 결과 얘는 지금 변비. 다행히
누렁인 관장만 하면 될 만큼 양호한 상태랍니다. 먹어서 변이 이렇게 지금 이만큼 문제는 공주였는데요. 네, 장도 나와 있고 방광도 같이 나와 있어 거기. 자궁 절제해주고 또 안쪽에서 당겨주고 안쪽에서 수술해주고. 돌출된 자궁과 방광의 일부를 절제하고 남은 부분을 제자리에 고정시키는 수술에 들어갔는데요. 벌써 1시간 반째 계속되고 있는 수술에 할머니의 속이 까맣게 타들어갑니다. 초조하고 불안합니다. 잘 할 줄은 믿지만 그래도. 다행히 들어오세요. 예, 수술 잘 끝났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이 났는데요. 우리 공주 살았다. 네,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대. 어? 지금까지 치료 못 해줘서 미안하대. 누룽아, 살아났네. 아이고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네. 여기 아파서 고생했지. 그동안에 고생했다. 어? 아이고 착해라. 아이고 짜증나. 아이고. 뒤이어 할아버지가 나서기로 했습니다. 할머니가 다시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쉴 수 있도록 설득해보기로 한 건데요. 그냥 누구 입양할 사람이 있으면 몽땅 다 그냥 그저 줘버리고 그냥 식구가 빨리 합쳐야지. 이거 집 수리해가지고 팔고. 내 생각에 지금 땅을 좀 넓은 걸 싼 거 넓은 걸 사가지고 한편에 계집 짓고 또 계집 짓는다고. 이걸 왜 또 짓는다 가노. 아이고 기가 막히네. 걔 그냥 애완용으로 한두 마리 우리 어디 가면 집도 지키거나 한두 마리. 동물보호협회에서 전화하긴 해. 자기들도 대책은 없지. 불임 수술이라도 해줘야 돼. 그런 조처는 해줄 수 있잖아. 개체수가 더 늘기만 안 해도 큰 도움인 게라. 예,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내가 좀 더 노력해볼게요. 뭐 당신 말 믿어야지 왜는 뭐. 속문산 치고 또 뭐 기다려야지 뭐 왜는. 그래. 노력해보겠다는 말이 이렇게 달콤한 말이었나요? 며칠 후 할머니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20여 마리 모두 중성화 수술을 시키기로 한 건데요.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온다.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온다. 이제 안심이 닿고 생각하면서도 지금 수술하잖아요. 그래 마음이 조금 착잡합니다. 질병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중성화 수술을 하고 있고 또 원하지 않는 번식을 막는 목적으로 수술을 하고 있어요. 한 유기견 보호단체와 6명의 수의사 선생님의 도움이 있어 가능했던 일. 더 이상 할머니의 집에서 백구 식구가 늘어나는 일은 없겠죠. 누구? 아이 우리 날이네. 날이야. 진도 애기 한 마리 있잖아요. 예. 저희가 그 아이는 저희가 구조를 해드릴게요. 예. 그럴 테니까 그 아이에 대해서는 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 강아지인 보미는 가장 먼저 좋은 가족을 만날 수 있게 됐는데요. 당장 헤어짐은 슬프지만 잘 걸어. 바이바이. 잘 가리. 더 좋은 곳에서 자라길 바라며 보내주는데요. 지금 여기서 크는 것보다 딴 데 개감 없는데 또 숫자가 적은 데 가서 입양 가서 잘 크면 그게 더 보미한테 더 좋습니다. 그래서 보냈습니다. 할머니가 스스로 변화를 시작하면서 할머니의 백구 하우스에도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요 소식 듣고 자료 좀 지원해 드리려고. 그래요. 아우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예. 안 그래도 먹일 게 없어가지고 계속 족발 뼈를 좀 갖다 먹였거든요. 어려운 사연을 듣고 사료 지원도 받게 된 건데요. 오랜만에 할머니도 백구도 마음이 든든합니다. 사료가 이렇게 많이 가져가고 아이고 부자 됐네. 우리 개들 너무 좋아하겠네. 아이고 한 서너 달 묵겠네. 아이고 기분 좋지. 아유 기분 좋다 이깁니다.
22마리 개들 속에서 행복을 찾으려 했던 할머니. 이제는 가족과 함께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행복을 찾길 바랍니다.